대학 정시 전형 방법 지원 이걸 물어보셨던데 일단은 요강이 아직 정시권은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강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쭉 보시게 될 건데 대학마다 대동소이지만 다른 것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술문화 영상학과하고 디자인 테크놀로지 전공이 이렇게 있다면 하나는 이거는 인문계열이에요. 그 말은 수학 나를 쳐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연계열이에요. 그럼 수학을 가를 치니까 과탐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거 가겠다고 해놓고 사탐이나 수학 나를 친 거예요. 그러면 지원 자체를 아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거 저떤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되려면 수능 요강 나갔을 때는 안 되니까 전형 계획안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산대는 가군하고 나군에서 뽑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올해는 가군에서 843명 나군에서 640명 이 정도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2월 전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수시때 부산대가 특히 다 못 뽑아요. 최저학력이 워낙 세서 그럼 날라가면 다 못 뽑으면 그게 정시로 넘어올 때 학과가 배치된 데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부산대 경영은 가군에 경제학과는 나군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뽑은 애들도 경영은 가군으로 가야 되고 경제학 나군으로 합쳐지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추가학교 끝나고 그 다음 나옵니다. 그까지 보셔야 최종 인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안 보시면 아이고 이과 작년했지만 의외로 많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산대 국제학과 같은 경우 정시 안 뽑아요. 국제학과 하려면 부산대 같은 경우에 논술밖에 안 뽑거든요. 그럼 논술 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부산대 국제학부가 해마다 다 못 뽑았어요. 이유는 체제가 너무 좀 세서. 그럼 정시 때 애가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부산대가 국제학부 너무 어디로 뽑겠다는 명시되어 있어요. 몇 명. 작년에도 9명 넘어왔었거든요. 20명 뽑아야 되는데 11명 뽑고 9명을 못 뽑았어요. 그럼 숫자가 상당히 크겠죠.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어디로 가는가를 또 아셔야 됩니다. 그게 수능, 수시 모집 다 끝난 다음, 충원까지 끝난 다음에 나와요. 정시하기 전에. 원서 넣기 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모집단의 수능 성적 100%를 봐요. 당연히 실기 보는 예체능 계열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대 같은 데는 내신도 들어가요. 그래서 수능을 보지만, 100으로 보지만 수능 100 아닌데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같은 예체능인데 스포츠과학부는 수능 성적이 80이고 실기가 20이에요. 그 다음에 예술대학 예체능 계열이 예능 계열은 수능 성적이 60에 실기가 이게 달라요. 그리고 같은 대학에 같은 미술 계열인데도 또 다른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인문 계열은 보통 국어가 중요해요, 수학이 중요해요? 국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대학들은 수학을 더 세게 넣은 데도 있어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데. 그런데 인문이니까 국어 잘 글로 가야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또 낭패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데가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살펴보셔야 돼요. 부산대는 다행히 국수형 인문계는 30, 25, 20, 25. 그러니까 100 중에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사탐 25. 그러면 부산대는 어떤 아이가? 국어 잘 친 아이가 수학 잘 친 아이보다 유리하겠죠. 자연계열은 반대로 수학하고 과학 잘 친 아이가 더 유리한 거겠죠. 근데 이게 아닌 대학도 있고 서강대는 수학 반영 비율이 49.6%? 아니 46.9%. 엄청나게 높아요. 그럼 서강대를 가고 싶은 아이는 뭘 잘해야 돼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수학을 망쳤다면 서강대에 가는 건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문계, 서강대는 또 인문하고 자연 통합으로 뽑아요. 꿈은 없어요. 그래서 수학 가에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가 친 아이는 한 2등급 돼도 되는데 수학 나 친 아이가 2등급이라면 서강대는 쓰자마자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 4번에 스포츠과학부는 체력 관련 학과인데 밑에 있는 예술대학의 예체능 계열은 여기는 아마 그 체육교육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 수능에 표준점수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거 그대로 들어가는데 반영비율이 있으니까 만약에 국어, 인문 같은 경우 국어가 30이잖아요. 부산대가 1000점 만점이에요. 30은 300점이잖아요. 그럼 표준점수가 200점 만점이거든요. 200점을 300점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얼마에 곱하면 돼요? 내 표준점수에 1.5. 만약 25면
내 표준점수 1.25 맞나요? 1.25 이렇게 곱해지면 내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700점이 되느니 600점이 되느니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점수를 보시면 알 수 있고, 근데 영어는 등급을 환산한 점수를 줘요. 1등급이면 예를 들면 200점, 2등급이면 198점, 3등급이면 195점 이렇게 정량값을 줍니다.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은 100분위를 환산한 표준 점수를 줘요. 상위권 대학은 이렇게 주는 대학이 많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탐 과목을 예를 들면 8과목이에요. 과목마다 난이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아이는 만점을 받았는데 극단적으로 1등급이 없이 2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쉬워서 95% 2등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과목은 너무 어려워서 한 개 틀렸는데 100분위가 100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 다를 수 있거든요. 표준 점수가 차이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정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공부 잘한다는 건 퍼센테이지니까 100%가 제일 잘한다 해서 뭐 사회문화의 100%와 뭐 생활과 윤리의 100% 같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맞춥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쭉 해가 100분위 표준 점수를 줍니다. 한국사는 가산점. 근데 4등급까지 10점, 5등급 9.8점, 0.2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대는 만점이 몇 점? 1000점 만점이 아니잖아요. 그럼 몇 점 만점? 1010점 만점이잖아요. 가산점이 들어가요. 근데 또 중국은 또 여기 또 준대요. 가산점을. 만약에 중국어과를 갈 건데 제2외국어를 중국어를 쳐서 무조건 또 거기에 5%를 가산해줘요. 표준점 60점 받았으면 3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점이 아이마다 다를 수 있죠. 일본을 그 제2외국어를 치고 중국어를 가면 점수를 안 줘요. 중국어를 치고 중국어, 러시아를 치고 러시아, 뭐 영문과 이렇게 가면 주는데 어쨌든 보통 1010점 만점이 되는데 5등급 받아서는 9.8점, 0.2점밖에 차이 안 나네요 하시지만 정시 때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린 소수 둘째 자리에서 점수가 갈립니다. 이 0.2점 때문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0.2점 받으면 치명상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제가 점수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이런 점수도 값들을 쭉 나오면 정시 모집 반영할 때 우리 아이 성적표를 받을 거잖아요. 그죠? 성적표 받으면 이런 1번부터 7번으로 대학교에 다 이제 점수를 매겨서 가는 거예요. 석차 등급 아까 등급 반영하는 과목이 있었잖아요. 수능에. 영어하고 한국사는 석차 등급밖에 안 나오니까 석차 등급을 가산점 형식 주든가 석차 등급을 뭐 만점 얼마를 주든가 이렇게 반영하는 거죠. 100분위는 주로 100분위 쓰는 대학들이 교대가 많아요. 부산교대가 100분위를 쓰거든요. 그러면 표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분위가 몇 %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탐에서 한 두세 개 틀리면 100분위가 확 떨어지거든요. 20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부산교대 갈 때 치명상일 수 있죠. 왜냐하면 부산교대는 반영이 1대1이에요. 국어 25, 수학 25, 영어 25, 과학 뭐 사탐 25인데 사탐에서 뭐 다른 거는 뭐 한 90%, 90% 되는데 사탐만 3개 틀려가지고 70% 나왔다. 그럼 평균 되면 확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대 가려 했으면 균형 잡힌 공부. 골고루 잘해야지 갈 수 있는 상황. 표준 점수 아까 나와 있었죠. 표준 점수만 그대로 반영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반영 비율이 1대1인 대학들. 25, 25, 25, 25고 뭐 사탐을 표준 100분이 안 쓰는 대학들. 부경대. 부경대 원래 바뀌었네요. 동아대. 대표적인 데가 이렇게 됩니다. 표준 점수 그대로 다 다음을 해요. 등급 더하기 100분위는 아까 영어 같은 게 등급 갔었고 100분위로 가는 거 합친 게 있고 등급 표준 점수도 있고 100분위 표준 점수 다 쓰는 거. 100분위 표준 점수라는 거 아까 사탐은 100분위 그 다음에 국수는 표준 점수. 근데 보통 이게 제일 복잡해 보이잖아요. 영어 등급 사탐은 과탐은 100분위 국수는 표준 점수. 요렇게가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써요. 가급적 많은 걸 반영해야 아이들 구분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이것만 많이 딱 반영한다. 모든 국수 영상 등급만 한다면 구분하기가 엄청 어렵죠. 한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일 때 수능을 등급제로 한 적이 있어요. 등급반각 나오게. 1년 만에 폐지됐어요. 도저히 구분이 안 되니까. 동점자 양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바뀐다. 그래서 반영 비율이 100, 120, 80이면 현재 1.1 곱하고 0.8을 곱하고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렇게 나가더라. 그 제2외국 한문 가산점.
차등 감점 이런 거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반영 방법이에요. 수능 성적표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요 위에 게 우리 수능 성적표면 이 대학이 30, 25, 20, 25예요. 아마 부산대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300점이니까 200점을 300점 곱하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131점이 196.5점. 수학은 1.25 곱한다 했으면 이렇게 나올 거고, 영어는 그대로 들어오죠. 20%니까 원래 이렇게 그대로 오고, 사탐은 25니까 또 1점 곱해 이렇게 나와서 이 아이 점수는 721.729점이 돼요. 소수 몇째 짜리까지? 셋째 짜리까지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왜 셋째 짜리까지 나오냐면 이렇게 해야 애들이 구분이 돼 있대. 조합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머니는 단순히 국수, 영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탐구의 과목이 사탐 같으면 9개, 과탐은 8개잖아요. 거기에다가 국어, 수학, 영어 조합이 되면 엄청나게 변수가 많아가지고 점수가 쭉 잤어요. 셋째 짜리까지 가면 동점자 크게 많이 난다. 근데 소수점이 없으면 전부 동점자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거 특히 이해되시겠죠? 표준 네. 변환 점수는 실제로 애들 수능 성적표가 안 나오면 저걸 알 수가 없는데 언제 어떻게 표준 변환 점수는 대학교 좀 시간이 지나면 한 10일 수능에서 나오고 발표를 해요. 이 점수를 하겠다라고. 그때까지는 대략적인 거.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크게 변하지는 않고 그 값에 있는 건데 소수점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소수 4짜리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내요. 이렇게 내면 동점자가 생기기가 참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이제 부산대학교에 들어가면 전형 결과 해가지고 다 보셨을 거예요. 수시 때. 정시 때도 당연히 있고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점수를 보시면 모집 인원이 인문 중문과에 10명 모집에 30명 3.1대 1이었어요. 그죠? 합격 인원 10명에 추가 합격 8번. 이러면 몇 명까지 된 거예요? 18명 됐단 말이죠. 지원자는 31명. 31명 중에 18등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1등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러면 31명이 18등이니까 실제 경쟁률은 2개 안 되죠. 1.몇 대 1밖에 안 돼요. 이 숫자가 아니고 끝까지 가면 근데 이 결론적으로 몇 명이 빠져나갈지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어쨌든 적어도 이 숫자 경쟁률보다는 분명히 많이 내려갈 거니까. 많이 빠지는 대학과는 좋은 과예요. 부산대 경영학과는 참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더 좋은 데 썼을 가능성이 크니까. 부산대 특정 과목, 고고학과 이런데 한문학과는 부산대를 목표로 부산대만 가게 이런 아이들인데 붙었어요. 안 빠져요. 근데 점수는 고고학과도 낫겠죠. 당연히. 그런 것도 충분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비슷한 과 그러면 이게 재작년부터 쭉 나와 있으니까 몇 년치 추세를 보시면서 많이 빠지겠다, 작게 빠지겠다, 경기 이렇게 다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 없이 덜컥 쓰시면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보실 게 여기 평균 등급. 대충 한 2.4 등급, 2.4, 2.03. 이건 의미 없는 점수 등급이잖아요. 점수 가는 거 뭘로 가요? 여기로 가죠. 이제 735, 91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소수 둘 때 나와 있잖아요. 평균 점수도 의미 없어요. 왜 의미 없을까요? 10명, 아까 여기 부산대 국문 같으면은 18명 됐잖아요. 이 18점수를 다 더해가 나누기 n으로 한 거잖아요. 이 점수값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되면 가면 이거보다 높은 라인은 억울한 아이지. 원서를 너무 낮게 쓰면. 그래서 우리 보통 보는 게 80%값. 이렇게. 701.25 이렇게. 변수 편차가 작은 데는 작지만 큰 데도 제법 많이 나는 데도 있거든요. 19년 그랬고 20년도에는 편차가 좀 문제가 있을 건데. 여기. 앞에 네. 720 몇 점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대학들은 합격하는 건가요? 여기에 썼으면 부모님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고 담임선생님 쓰라 했으면 엄청 욕하실 거고요. 제가 쓰라 했으면 저를 잡아먹을 듯이 했겠죠. 점수를 너무 낮췄었다고. 이게 이제 다 공개되는 거예요. 점수가. 그럼 이 점수 값이 큰 편차가 없잖아요. 그죠? 계산된 값이면. 물론 이거는 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능 난이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크게 엄청나게 안 벗어나는데 720몇 점 나오면 되면 여기를 쓸 이유가 전혀 없었죠. 더 높은 데를 썼어야 돼요. 그리고 80% 컷을 좀 보시는 게
적당하다. 80% 보통 최초 합격자 꼴찌든가 아니면 추가 합격자 1차 추가 합격자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면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제일 불행한 아이는요. 최초 합격한 아이들이고 세상에 제일 행복한 아이는 후보 1번이었어요. 후보 1번인 아이는 자기가 추가 합격이가 명확하게 알잖아요. 근데 부산대 중문과 10등을 합격한 아이는 지가 1등인지 10등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너무 낮췄었어요. 근데 10등인 11등으로 합격한 아이는 후보 1번이 했어요. 지가 10등을 못 들었다는 거 알잖아요. 행복하죠. 그리고 1번이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툭 떨어졌더라도 내가 떨어져가지고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사는 아이.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실 때 그런 것도 다 고려해가면서 쓰는 거지 무조건 내쓰시지는 않고 이런 점수들은 다 공개가 돼요. 이거 사람들 다 아실 거고 담임사하고 의논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부산대 아주 친절하거든요. 보시면 각 과목별로 몇 등급이 나오는가 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 700 몇 점이니 600 몇 점 이런 거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보면 표준 점수가 얼마인지 과목별 쭉 나와 있으니까 각 과목별로 얼만큼 낮아야 되는가. 근데 조합에 따라서 점수가 등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 아니면 국어가 이 점수 안 받으면 안 돼가 아니죠. 국어가 만약 점수가 못 나왔으면 다른 과목이 평균보다 훨씬 더 잘 나와야 돼요. 국어가 엄청 잘 나왔으면 수학은 조금 더 못 쳐도 이 조합 점수 값이라는 거. 단순 더하는 게 아니에요. 25, 25, 25, 25 쓰는 동아대 같으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똑같은 건데 부산대는 반영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목에 따라서 잘한 게 있으면 못한 게 있으면 조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특히 서강대 같은 게 아까 46점 고랬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수학이 왕이에요. 수학 잘 친 아이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수학을 못 친 아이는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시 상담 참고표라고 해가지고 저희 교육청하고 부산 진학지원단 소속 선생님들이 작년 결과값들을 보고 이제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점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 정도 쓰면은 아슬아슬할까요? 좀 안정적일까요? 안정적. 아슬아슬하니까 떨어지면 그래도 교육청 이름 걸고 나갔는데 욕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쓰면 그래도 적정하구나. 뭐 몇 차까지 추가되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이렇지 이걸대로 이거 써도 점수가 남더라. 당연히 어느 정도 남아야지 저희들도 그게 있죠. 이 정도에서 쓰시면 좀 큰 문제 없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수시 끝나갈 때쯤 되면 저희 다 공개를 하고 학교로도 보내고 저희 진로진학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에도 올려있고 이게 2020년 거거든요. 게시판 공지사항 보면 올라와 있어요. 안 내리니까 보시면 이 정도쯤이면 되는구나 인 거죠. 이 점수를 보실 때 여기 있는 거 뭐냐면 표준 점수 합계예요. 국수탑. 근데 이 점수 나온다고 이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아시겠죠. 국어 수학을 어떻게 생각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점수일 때 영어 점수가 1.8이라는 등급이 존재하나요? 안 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1.8이다. 그러면 애들이 왔는데 대부분은 2인데 한 20%쯤은 1이더라.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적한 블록에 있는 대학에 지원한 아이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 1.7이다 그러면 1인 아이들도 있고 2인 아이들이 1보다는 더 많다. 더 많다. 그럼 내가 1이다. 그러면 유리한 거겠죠. 2다.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다 합친 점수는 결국 이 점수예요. 그죠? 이 점수를 잘 모르겠을 때 이 점수만 만약에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 점수는 다 계산이고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안 헤어져요. 그죠? 그럴 때 내가 384점인데 영어가 2다. 이과 좀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 784점에 1이다. 유리하네.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환산점을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일일이 다 계산을 대학마다 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시간 되면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요. 아니면 어디가 사이트 가시든가 아니면 더 본질 제일 정확한 데는 각 대학 홈페이지 가서 우리 아이 환산점 표준 점수 딱 넣으면 바로 점수가 계산돼 나와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것도 시기가 되면 다 계산돼서 나올 거예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정시고지
수능 성적으로 환산점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네, 제공되고 교육청에서 제공할 거고. 근데 교육청권은 사람이 하는 거라서 대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오류가 나는 적이 있더라고. 제일 정확한 건 그 대학 홈페이지께 제일 정확하죠. 뭐 교육청 충고하고 대학계 달라요 하면 대학계 맞는 거예요.